안녕하세요. 10월 대성 모의고사 보느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공통문항 1번부터 22번까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16의 3분의 1승을 2의 3분의 4승으로 바꾸고요. 3루트 4를 2의 3분의 2승으로 바꾸면 2의 제곱이 되고 답은 5번입니다. 2번 함수 fx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미분해 보면 f'x는 2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x 마이너스 3 곱하기 2x 이렇게 되겠죠? 그럼 f'는 2 곱하기 3 플러스 4 곱하기 1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0, 답은 5번이 되겠네요. 3번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요. 등차 중앙을 이용해 줄 수 있겠죠? 자, 좌변을 2a4로 바꾸면 넘겨주면은 2d가 4가 됩니다. 자, 그럼 d가 2가 되겠죠? 문제에서는 9d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답은 4번 18이 됩니다. 4번에 0 좌극하는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2 우극하는 2가 됩니다. 그래서 더하면 3번 마이너스 1입니다. 4번 밑이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최대가 되고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최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4분의 9가 주어졌으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4분의 9라서 a가 9분의 4가 됩니다. 이번엔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2분의 1을 대입해보면 9분의 4의 2분의 1승은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서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3분의 2고 a는 9분의 4가 돼요. 그러면 27분의 8, 답은 2번이겠죠. 6번에 f'x가 주어졌고 극대값이 주어졌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도함수가 지금 0과 2를 두 근으로 가는 이차함수인데 극대와 극소의 차이는 바로 이 부분의 넓이에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인티그럴을 쓰지 않더라도 바로 알 수 있는 게 6분의 6 곱하기 1의 세제곱이라서 1이거든요. 그러니까 극대와 극소의 차이가 바로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극대값이 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극소값은 2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답은 4번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7번 세타가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이에요. 자, 그랬을 때 5사인 제곱 세타를 바꿔줘 보면 5, 1 코사인 제곱 세타가 이렇게 되게 돼요. 자, 그랬을 때 1 코사인 세타로 양변을 나누면 5,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5분의 1이란 거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고요. 그럼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되면서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 마이너스 5분의 1이 됩니다. 8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시각에서의 속도가 다음과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위치의 변화량이 0이다. 이차함수가 나오면 이 모양을 주목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0과 a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주어졌는데 0부터 3까지니까 이 정도까지라고 한다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넓이가 같다. 넓이가 같을 때는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2 대 1이 되거든요. 그래서 a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는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더한 거니까 똑같으니까 더할 필요 없이 요거의 2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3분의 4가 되게 되는데 요거의 2배이기 때문에 답은 1번 3분의 8이 됩니다. 9번에 원과 직선이 이루는 그 AB 선분의 길이는 현이 돼요. 여러분 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이 있어요. 그럼 여기 이 길이는 루트 d제곱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현은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이라서 이게 똑같이 2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의 길이는 정리를 해놔야겠죠. 2 루트
r제곱 마이너스 d제곱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r제곱은 여기 n제곱 플러스 2n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d의 제곱, 그러니까 d를 구하면 되겠는데 d는 원점, 중심이 원점이거든요. 원점과 nx 플러스 y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d는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n제곱 플러스 1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건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 돼요. 자, 그러면 d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 그러니까 이 루트의 제곱이니까 이 루트가 없어진 결과가 나오겠죠. 자,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이 루트 r제곱은 n제곱 플러스 2n이고요. d의 제곱은 n제곱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n제곱이 없어지면서 이 루트 2n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an이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 2가 있기 때문에 이런 2들이 전부 없어진다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40까지 이렇게 돼서 루트 2n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n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의 분모의 켤레수를 분모 분자에 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순서를 좀 바꿀게요. 이 순서를 바꾸는 게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40까지 2분의 루트 2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게 되죠. 소거되는 유형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40까지 넣게 되면 2분의 1을 밖으로 빼주면 루트 81 마이너스 루트 1 이렇게 되는 거죠. 9와 1이에요. 빼면 8이고 거기에 2분의 1을 곱하니까 답은 4번 4가 됩니다. 10번 최고 차항의 수가 1이고 f'1은 0이라고 했어요. 근데 주어진 문제에서 이런 식이 주어져 있어서 요거를 제가 gx라 해볼게요. 그럼 gx는 역시 3차겠죠. 자, 그럼 3차의 그래프가 최고 차항의 수가 양수인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의미 아닌 실수가 딱 2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는 g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되게 돼요. 이런 그래프라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랑 여기 이 부분이지만 여기는 음수니까 안 세지고 딱 여기 0만 세지게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그래프인데 gx는 fx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서 g'x는 f'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g' 여기 f'1이 0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1을 이렇게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0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gx를 x 마이너스 여기 알파라고 할게요.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알파의 제곱이라고 하면 g'x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2x 제곱이 됩니다. 그쵸? 자, 그렇게 되면은 2x x 마이너스 알파겠네요. 자, 그럼 그렇게 되면은 g'1은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2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1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주면 여기가 3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이렇게. 자, 근데 g'1이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4가 0이 됩니다. 즉 알파가 2라고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gx는 x2의 제곱인데 이게 지금 fx 마이너스 x 플러스 4인 거죠.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f3을 구하라 했어요. 양변에 3을 넣어볼게요. 그럼 좌변은 3이 되고요. 우변은 우리가 구하는 f3 플러스 1이 됩니다. 넘기면 2, 답은 2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1번으로 가겠습니다. 4 루트 2. 자, 그 다음에 CA가 5라고 해요. 여기가 5.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 주어져 있고, 여러분 당연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의 원주각과 여기의 원주각이 똑같겠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AB의 길이를 3이라고 하면 3대 2가 된다. CD가. 그러니까 여기를 3K라고 두고 여기를 2K라고 둘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6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 각에 대한 코사인 법칙과 이 각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동시에 하면 그 결과값이 같다는 걸 이용하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면 먼저 A, B, C에 대해서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2 곱하기 3K 곱하기 5분의 그쵸? 자, 3K의 제곱, 9K 제곱 플러스 25 마이너스 3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서 본다면 2 곱하기 6 곱하기 2K분의 36 플러스 4K 제곱 마이너스 32가 되게 됩니다. 이 두 개가 같다는 거죠. 각이 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똑같이 없애볼게요. 2 없애고 K 없앱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3도 한 번 더 없애줄 거야. 이렇게 없앨 수 있어요. 자, 그러면 5분의 9K 제곱 마이너스 7과 그 다음에 4분의 4K 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4가 5로 갔으니까 4분의 5를 곱하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4분의 5를 곱한다는 생각으로 간다면 9K 제곱 마이너스 7과 5K 제곱 플러스 5가 같게 되겠죠? 그럼 넘기게 되면은 4K 제곱은 12가 되고 K 제곱은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K제곱은 3이란 걸 구했는데 문제에서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당연히 여러분 사인 세타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사인 세타를 구해보려고 하면은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코사인 K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K가 루트 3이니까 K 대신에 루트 3을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루트 3을 이렇게 대입하면 분모는 30 루트 3이 되고요. 분자는 3을 대입하면 27 플러스 25가 50이거든요. 31을 빼면 20이 됩니다. 그래서 3루트 3분의 2가 코사인 세타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3루트 3분의 얘 제곱하면 27이고 얘 제곱하면 4니까 루트 23이 사인 세타예요. 근데 얘분의 지금 마주보는 변 4루트 2가 자 이렇게 4루트 2가 2R이죠. 그러면은 2를 쪼개주면 2L을 지울 수 있고 이렇게 얘 대신에 2를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우리 외접원의 넓이 구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제곱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분모는 27분의 23이 되고요. 분자가 8이 됩니다. 그럼 23분의 27 곱하기 8이 되겠죠. 자, 27 곱하기 8을 골라보면 1의 자릿수가 6이죠. 23분의 216파이. 답은 1번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의 주의사항이 있는데 넓이는 넓이만 구하면 장땡이죠.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을 이용해서 넓이를 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도형의 이동은 꼭 평행 이동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y는 x에 대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문제에서 f와 이 주어진 함수는 역함수예요. 그러니까 y는 x에 대칭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주어진 넓이를 구하라고 한 거를 전부 y는 x에 대칭시켜 보는 거예요. 전부. 그러면 어차피 넓이는 똑같을 거니까요. 그럼 y는 fx를 y는 x에 대칭시키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을 y는 x에 대칭시키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하고 나서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y축은 x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더라도 넓이는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대1 함수니까 당연히 역함수를 구하겠죠. 그래서 0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함수 같아요. 자, 그 다음에 y는 2분의 1x 플러스 5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리꽂게 되겠죠. 자, 근데 x축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인데 이 부분은 이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랑 그 다음에 여기 이 적분을 하게 되면은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교점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 두 개를 교점을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와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5가 같은 겁니다. 자, 2를 곱해서 넘겨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x 플러스 5x 마이너스 5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10이겠죠?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x 대신에 2를 대입해보면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이라서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은 0이 되죠. 그러니까 2가 교점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0부터 2까지 이 3차 함수를 적분한 것과 여기 x절편은 저 직선,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10이란 걸 알 수 있고요. 당연히 여기는 2, 자, 8이니까 4가 이동했겠죠? 2,4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먼저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가 16이 됩니다. 8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자,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적분을 해보면 S1은 자,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여기에 0과 2를 대입해 볼게요. 2를 대입하면은 4가 되고 여기는 3분의 16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은 3분의 8이 되겠네요. 왼쪽의 넓이가 3분의 8이에요. 자, 그럼 16과 3분의 8을 더하니까 답은 3분의 56이 되겠죠. 1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보다 큰 두 실수라고 했네요. 무리수도 가능하다는 걸 문제에서 볼 수 있고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봐보면 로그 2, b분의 a와 로그 ba가 모두 10보다 작은 자연수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게 a를 b의 n제곱이라고 둘 수 있겠죠? 그쵸, 그건 확실하니까요. 대신에 n은 뭐 10보다 작다 뭐 이렇게 둘 수 있겠고, 그럼 여기다 그걸 집어넣어 보면 로그 2 ba에서 a를 b의 n제곱이 되게 되면 b의 n-1제곱인데 이 중에 제일 큰 건 9겠죠. 우리는 클수록 좋으니까요. 지금 a, b가 각각. 자, 그러면은 b의 n-1승은 2의 9승이 되고, 그럼 b의 n승은 2의 9승 곱하기 b가 돼요. 자, 이거를 여기다 넣을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a는 2의 9승 곱하기 b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a 곱하기 b를 구하려는데, 그럼 이거는 2의 9승 곱하기 b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b의 n-1승이 9승이니까 b는 쭉 날아오면 2의 n-1분의 9승이 돼요. 자, 그럼 b의 제곱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써주면 2의 9승 곱하기 2의 n-1분의 18이 되는 거죠. 제곱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n-1이 작을수록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당연히 최대값은 뭐가 되냐면 n에다가 뭘 넣었을 때겠어요? 1보다 큰이니까 n에다가 지금 10보다 작은 자연수고, 그러면은 n 대신에 2를 집어넣었을 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 여기서 n 대신에 자연수니까 2를 집어넣으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n이 1이라는 거는 여러분 a와 b가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a는 b의 n제곱이니까 n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a와 b가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로그값, 이 계산이 0이 돼버리니까 자연수라는 거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n의 최소값이 1이 아니라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넣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18이 되니까 2의 27승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최대값도 구해봤고요. 최소값도 당연히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최소값은 n이 제일 클 때인데, 그럼 9를 넣게 된다면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유리수가 나오니까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이라면 모두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최고 차항의 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는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고 x는 k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했고요. gx는 fx 곱하기 이 정적분 형태인데, 이 함수를 지금부터 제가 hx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hx는 몇 차 함수냐면 4차 함수고요. 자, 그 다음에 h0은 0, 즉 원점을 지나는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h'x는 fx다. 여기까지 체크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랬을 때 기억부터 봐볼게요. 기억에 fk가 0이면 이라고 했어요. 근데 x는 k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극소값이 0이니까 이렇게 여기 0이고 여기 이렇게 k이면 0에서 극대값을 갖고 k에서 극소값을 갖는 이런 함수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게 fx의 그래프면 h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hx의 그래프는 여기서 감소했다가, 자, 그 다음 k까지 계속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 0이 원점이에요.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게 지금 기억에 해당하는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fk가 0이면 k부터는 무조건 증가한다 이랬는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k 이후로는 이 fx도 계속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 hx 역시 계속 증가해요. 그러니까 증가와 증가를 곱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가 맞죠. 그래서 이거는 동그라미입니다. hk가 0이라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은 g'x는 f'x hx 플러스 fx h'x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데 g'2분의 k는 f'2분의 k h2분의 k 플러스 f2분의 k h'2분의 k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0부터 k까지 적분하면 0이래요. 근데 0에서 극대값을 갖고 k에서 극소값을 가지니까 정확히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변곡점을 2분의 k에서 가질 때 중간에서 그때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아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f'2분의 k는 음수겠고요. f2분의 k는 0이니까 이쪽 h'2분의 k는 아예 더들떠 볼 필요도 없죠. 자, 그런데 h2분의 k, 2분의 k의 함수값은 여러분 이 넓이에 해당하는 양이거든요. 왜냐면 h형이 0이니까 h2분의 k는 도함수인 f를 0부터 2분의 k까지 넓이를 구한 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 부분이 지금 플러스로 바뀌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곱하니까 마이너스고 뒷부분이 0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니에는 틀렸겠죠. 자, 이제 디귿으로 가볼게요.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지금 f0이 0이라고 했어요. f0이 0이면 극대값이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0을 이렇게 긋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가 k입니다. 조금 더 나열을 하면 여기는 2분의 3k가 되겠죠? 왜냐면 우리 2대1 그 비율 관계를 쓴 거예요. 자, 그럼 이게 f고요. 여기 h를 그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계속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내려가면 2분의 3k까지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0,0을 지나니까 여기가 x축인 거죠. 이렇게. 자, 비율 관계를 보면 3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2k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2분의 3k와 2k 사이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지금 g'2분의 3k와 g'2k의 부호를 판단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를 해보겠다는 거죠. 자, 그럼 g'2분의 3k는 여기다, 이걸 볼게요. 자, 이거 지우고. 자, g'2분의 3k는 f'2분의 3k, f'2분의 3k는 양수입니다. h'2분의 3k는 음수이죠. 자,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음수가 나오고요. f'2분의 3k가 0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0이고, 그러니까 이 뒷부분 상관없이 마이너스와 0을 더한 거니까 이 부분은 음수다라는 걸 방금 제가 보였어요. 그럼 극소값이다 보니까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것만 알면 돼서 g'2k가 양수가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어요. 자, 그럼 g'2k를 해볼게요. 그럼 f'2k는 양수고요. h2k가 0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0이 되고요. f2k는 양수고 h'2k도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여기 양수가 돼요. 그럼 양수 곱했으니까 이건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럼 g'2분의 3k가 음수고 g'2k가 양수니까 미분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니까 극소가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기억 디귿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겁을 먹고 보면은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하나하나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부호로 판단한다. 부호로 판단한다는 걸 여러분 명심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15번으로 갈게요.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과 AN 플러스 1이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웃하는 두 항이 같지 않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3AN-AN 플러스 1로 갈 때가 있고 AN 플러스 2가 AN 플러스 1 플러스 N으로 갈 때가 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박스 안에 거를 만족하느냐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A1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지금 AM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문제 나올 때마다 그리는 표인데 표를 그려볼게요. 여기에 n번 장을 넣고 여기에 n 플러스 1번 장을 넣고 n 플러스 2번 장, n 플러스 3번 장까지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n번 장의 수를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P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 장을 Q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지금 P가 큰지 Q가 큰지에 따라서 갈려야 되는데 P가 큰지 Q가 큰지 모르니까 두 개로 나눠주면 돼요. 자, 이렇게. 자, 그럼 만약에 Q가 크다면 여기는 3P-Q가 들어가겠죠? 만약에 P가 크다면 P 플러스 N이니까 여기 2항을 말하는 것 같아요. Q 플러스 M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으로 가게 된다면 다시 얘도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더 크다면 요거의 3배, 3Q에서 얘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2Q-3P가 되게 되고요. 만약에 전에 게 더 크다면 얘에다가 얘를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3P-Q 플러스 M 플러스 1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상황. 얘는 Q와 Q 플러스 M은 확실히 얘가 더 커요. 그쵸? 왜냐면 M은 자연수니까 지금. 그쵸? 그러니까 요거가 더 크기 때문에 얘 3배에다가 얘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Q-M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는 n번째 항과 그 다음에 n 플러스 2번째 항이 같다고 했고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과 n 플러스 3번째 항이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P와 3P-Q가 같으면서 그 다음에 Q와 2Q-3P가 같은 거. 이 첫 번째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P와 3P-Q가 같은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Q와 3P-Q 플러스 M 플러스 1, Q와 3P-Q 플러스 M 플러스 1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 좀 지워줄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다 할게요. 세 번째는 P와 Q 플러스 M이 같고 그 다음에 Q와 EQ-M이 같은.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만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경우에서는 Q는 뭐가 되냐면 2P가 되고요. 여기 Q 대신에 2P를 넣게 되면 자, 여기도 2P, 여기 4P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P가 0이 돼요. 그럼 P가 0이 되면 갈 데가 없어요. 왜냐면 다 0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웃하는 두 항은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불능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P는 3P-Q를 했으니까 Q가 2P가 돼요. 자, 그 다음에 Q 대신에 2P를 넣어주면 2P는 P 플러스 M 플러스 1이 되니까 P가 M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 건졌어요. 그럼 Q는 2M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 가능성 하나를 놔둬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로 갈게요. P는 Q 플러스 M이고 Q가 EQ-M이니까 Q가 M이 되고요. P는 EM이 돼요. 자, 그래서 이 가능성, 이 두 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위에다 쓸게요, 제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반으로 가르겠습니다. 반으로 이렇게 갈라서 여기는 지금 뭐냐면 얘가 n 플러스 1이고 얘가 2n 플러스 2인 걸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우리가 두 번째 가능성이죠. P가 2m이고 Q가 m인 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이 n-1번째 항도 있을 거고
n-2번째 항도 이렇게 있을 건데 만약에 여기에 들어갈 게 위아래로 다 나눌 수 있겠죠? 만약에 얘 3배에서 얘를 뺀 게 얘라면 그쵸? 그러면 여기는 n 플러스 1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n-1을 더하면 2m이 나오니까 이건 불능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같은 게 생겼어요. 근데 같은 게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열은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m이 2 이상의 자연수랬으니까 얘가 2랑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이건 불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요거의 3배에서 이걸 뺀 게 이거라고 하면 여기가 m이 돼요.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얘를 더했다. 2m에다가 n-1을 더하면 3n-1인데 그건 n보다 크니까 이쪽은 불능이 돼요. 자,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이제 이 라인은 불능이 된 거고요. 다시 이 라인 돌아가서 요거의 3배에서 요걸 뺀 게 2m이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m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3배에서 얘를 빼면 2m이 되니까. 자, 그런데 이웃하면 안 된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랑이면 가능한 거죠. 여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쵸. 그러면은 이게 2랑이란 얘기는 n-2랑이 2랑이란 얘기는 m이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2가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다음 항 여기는 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후에 게 더 크면 얘 3배에서 얘를 뺀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가 되고요. 자, 근데 마지막 항은 여기 6번째 항. 6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전에 게 더 크니까 얘에다가 얘를 더해야 되니까 6이 됩니다. 6번째 항이. 7번째 항은 여러분 얘 3배에다가 얘를 빼니까 0이 되고요. 8번째 항은 여기에다가 2항을 더해야 되니까 6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항부터 8항까지를 다 더하라 했으니까 14, 18, 20, 24, 26. 답은 1번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문제를 오래 걸려도 못 푼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잘했겠지만 A1부터 시작하는 학생일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겨우 4가지 경우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생각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n번째 항을 구하게 되면 당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그럼 전의 항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시작항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차분하게 이런 표를 그려서 해보는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다음 문제, 이제 객관식 문제가 다 끝났고 주관식 1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x-1이 분자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x-1, x-5가 돼요. 그래서 a는 -6이 되고요. 없앤 다음에 2를 대입하면 b 대신에 -4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는 24가 정답이 됩니다. 17번. 진수 조건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먼저 진수 조건에 보면 x가 0보다 크다, x가 -8보다 크다니까 x가 0보다 크다는 걸로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좌변은 3x가 되고요. 진수가. 우변은 x 플러스 8이 돼요.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정수니까 1, 2, 3, 4가 돼요. 다 더하면 10이 되겠죠. 18번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요거를 이렇게 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넘겨볼게요. 그러면은 4S5에서 4S4를 빼니까 4A5가 남게 되고 오른쪽으로 넘어간 거는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100이 되는데 첫째 항이 100이랬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양변을 A2로 나눠보면 4 곱하기 A2분의 A5가 1이 되는데요. 요거가 등비수열이니까 R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R의 세제곱은 4분의 1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네 번째 항을 구하라 했으니까 100에서 4분의 1을 곱하면 네 번째 항이 되는 거죠. 답은 25가 됩니다. 19번으로 가겠습니다. 19번에 다항함수라고 했고 좌변을 보게 되면 F'X가 남게 되고요. 우변을 놓고 보면 얘가 F'0이에요. 그러니까 F'0 X세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그럼 당연히 양변에 0을 대입해보면 재미있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0을 대입해보면 F'0은 0 마이너스 2F'0 플러스 6이 돼서 F'0이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2라고 대입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문제에서는 f'2를 구하랬으니까 fx를 구하지 말고 바로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라서 답은 4가 나오게 됩니다. 20번입니다. 최고 차이의 수가 1인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이란 거죠. 2차 함수 fx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 가에서 함수 fx-k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이 k1, k2가 있대요.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gx가 연속이라고 하면 f는 2차 함수니까 평행이동해도 연속이에요. 그럼 연속 곱하기 연속은 모두 연속이라서 k 값에 관계없이 연속이 되는데, 그럼 이 문제가 가가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g가 반드시 불연속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1에서. 그럼 얘가 1에서 불연속이니까 반드시 여기에다가 1을 넣으면 0이 돼야겠죠. 자, 근데 그걸 만족하는데 f가 2차 함수니까 이것도 2차 함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fx는 0의 두 근을 1-k1과 1-k2라고 둘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1-k1과 1-k2를 합하면, 즉 알파 플러스 베타는 1-k1 플러스 k2, 2죠, 2. 자, 이렇게 되는데 k1 플러스 k2가 마이너스 4예요. 그러니까 2 마이너스 4니까 6이 되는 거죠. 자, 그럼 fx는 최고 차이의 수가 1이 됐으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l이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그럼 이건 뭐냐면 대칭축이 3인 거거든요. 자, 이렇게. 자, 근데 분기점이 1이니까 여기서부터는 fx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날라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오겠죠. 이렇게. 불연속이니까.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네? 그때 g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얘가 최소값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 아예 밑으로 깔리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1일 때 2라는 건데 여기가 1,2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수는 없겠죠. 아,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이 값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란 걸, 여기가 3, 마이너스 1이란 걸요. 그럼 3을 대입해보면 9 마이너스 18 플러스 l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l이 7이란 걸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f6은 36 마이너스 36 플러스 l이니까 7이다 라고 해서 답은 7이 됩니다. 21번으로 갈게요. 곡선과 직선의 교점이에요. 이런 문제는 곡선에 집중하면 안 돼요. 마지막에 대입하는 거고 직선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차분히 봐볼게요. 먼저 이 코사인 얘는 x는 b분의 1의 대칭이에요. 왜냐면 주기가 b분의 2거든요. 그래서 x는 b분의 1의 대칭이고, 원이 있는데 여기도 x는 b분의 1의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의 교점은 반드시 x는 b분의 1의 대칭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원래 어떤 곡선도 어디에 대칭이고 또 다른 곡선도 어디에 대칭인데 그게 일치한다면 교점까지도 대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순서대로부터니까 A점이 뭐 여기 있다면 B점이 여기 있고 C점이 여기 있고 D점이 여기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이 A와 D도 B분의 1의 대칭이고 B와 C도 B분의 1의 대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제가 K, L이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은 B분의 2, K, L이 되겠죠. 그쵸? 왜냐면은 지금 Y좌표는 똑같아야 되니까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얘랑 얘도 대칭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냐면 선분 AB와 중점을 M이라 할 때, 선분 AB의 중점을 M이라 할 때,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의 중점을 M이라고 하는 건데 이 M이 X축 위에 있대요. 그러니까 Y좌표가 0인 거죠. 이렇게.
참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 개념 수업을 할 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이 A와 B의 중점이 0이라면 이 B는 여기 이 점이 마이너스 L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코사인 값은 여기서 떨어진 거랑 여기서 떨어진 거랑 똑같아야 Y좌표가 이렇게 반대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X좌표는 이 B분의 1, 가운데 있는 이 B분의 1에서 K만큼 왼쪽으로 갔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이게 똑같게 되니까요. 코사인은 얘와 얘가 이런 식으로 L과 마이너스 1, X축의 대칭일 때 그때는 반드시 이 길이랑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의 길이랑 이 중간 지점에서의 이 길이랑 똑같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C의 좌표는 B분의 1 플러스 K, 마이너스 L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됐고요. A, M이 3이래요. 여기가 3. 자, 그런데 요거와 요거의 중점의 좌표는 구할 필요 없이 이게 3이면 여기도 3일 거 아니에요? 그럼 AB의 길이가 6이 된다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럼 AB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AB의 제곱은 얘에서 얘를 빼주면 B분의 1 마이너스 2K의 제곱, 얘에서 얘를 빼주면 2L의 제곱이니까 4L 제곱. 이게 지금 36이다.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OC와 OD가 서로 수직이라 했는데, 그러면 이 기울기를 구해보면 B분의 2 마이너스 K 분의 L 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울기를 구해보면 OC, 이 길을 구해보면 B분의 1 플러스 K분의 마이너스 L인데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각형 ABCD의 넓이가 2루트 35랬는데, 자, 이 넓이의 식을 생각해보면 여기 이 길이는 B분의 2 마이너스 K에서 K를 빼니까 B분의 2 마이너스 2K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길이는 B분의 1 플러스 K에서 B분의 1 마이너스 K를 빼니까 2K가 되고, 이 높이가 지금 2L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식입니다. 세 번째 식은 아랫변 더하기 윗변을 하게 되면 B분의 2가 남게 돼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B분의 2 곱하기 4L 제곱. 이게 지금 2루트 35다라고 여기까지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4L 제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얘를 좀 노려보면 4L 제곱은 없어지고요. 2B 루트 35가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L제곱 역시 보시면 L제곱은 그럼 2분의 B 루트 35가 되겠죠. 그럼 이 4L제곱 대신에 2B 루트 35를 여기로 보내주고요. 자, 그 다음에 L제곱 대신에 2분의 B 루트 35를 여기다가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 전개해 볼게요. B제곱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K 플러스 4K제곱 플러스 4L제곱 대신에 2B 루트 35 요걸 넣게 되면 36 이렇게 첫 번째 식이 나오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식은 여기다가 넣게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플러스 되니까 L제곱과 이 두 개 곱한 게 같거든요. 그럼 L제곱은 2분의 B 루트 35죠. 그쵸? 그러면 2분의 B 루트 35는 자, 이렇게 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두 개를 곱한 게 같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B제곱분의 2 그 다음에 플러스 B분의 K 마이너스 B분의 K니까 플러스 B분의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윗식과 아랫식을 보면은 미지수가 BK죠. 두 개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도 BK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 부분이 좀 귀찮아 보이는데 이 귀찮은 부분들을 소거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 B와 K를 구할 수 있게 되고 B를 알게 되면 L까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란 게 뭐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이 두 식을 연립만 하면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계산이라서
충분히 여기까지 설명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곡선과 직선의 교점 문제에서 이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운 그래프를 그리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지 말고 직선에 대해서만 차분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서 점의 좌표를 잘 설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제한된 시간 안에 푸는 건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많이 해보고 또 연립하는 것도 잘 해본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22번으로 볼게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fx가 이런 4차식인데 f4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랬는데 2x 플러스 t.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 요거랑 같죠. 그러니까 연립을 하기 되게 좋다. 그래서 접하도로 하는 실수 t의 개수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fx-2x와 t를 비교해 보는 거죠. 이건 상수함수가 되니까. 그럼 좀 더 편하겠죠. 그러면은 얘 함수를 뭐 gx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gx는 x 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이 돼요. 이렇게. 이게 t랑 같은 거죠, 지금. 자, 이렇게 됐을 때 t의 개수, 그러니까 상수함수의 개수가, 접하도록 가는 상수함수의 개수가 2개다라고 돼요. 자, 여러분 4차 함수 문제가 나오면 정확하게 3개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왼쪽이 3중근의 형태에서 왼쪽이 이렇게 뚫려있는 모양이랑, 두 번째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들어간 모양이랑, 세 번째는 좌우가 이렇게 대칭된 모양. 이렇게 세 가지의 모양을 먼저 그려놓고 컨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모양은 상수함수 2개를 그렸을 때 정확히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수함수 2개 이렇게 접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상수함수랑 접하는 건 이 2개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f'x는 2의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이 3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f'x-2가 g'x야. 그러니까 f'x가 2라는 거는 g'x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걸 합하면 3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일단 x제곱이 끝나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가 0이 돼요. 여기도 여기가 0이 되고요.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든 0이 될 수가 있는데, 그쵸? 만약에 여기가 0이 된다면 얘랑 얘는 대칭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더했을 때 3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유일한 가능성은 여기 0, 여기 1, 여기 2 이렇게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게 하면서 0이 여기 이쪽에 와야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더라도 여기는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남게 되죠. 3. 자, 그럼 여기 이 부분이 4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gx를 써볼게요. 여기 있는 gx는 불가능하고, 여기 gx를 써보면 gx는 최고차의 개수는 1이죠. 그래서 여기 gx는 x 세제곱 x-4가 되고요. 여기는 gx가 여기가 0, 지금 0이잖아요. 그래서 x제곱 x-2의 제곱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gx는 fx-2x니까 우리가 fx-2x라고 이렇게 써줄게요. 여기도 fx-2x라고 써줄게요. 그러면 f4를 구하는 거예요. 4를 대입하면 f4-8은 64 곱하기 0이니까 0이 되겠죠. 당황했어요. 0 나와서. 근데 여기는 f4-8은 16 곱하기 4가 되죠. 그러니까 64가 되게 됩니다. 그럼 f4는 넘기면 8이 나오고요. 여기서 f4는 넘기면 72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최소값은 8이고 최대값은 72다 라고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최소값, 최대값을 더하랬으니까 답은 80이 답이 된다고 구할 수 있겠죠. 22번의 문제치고 너무 허무할 정도로 빨리 답이 나와서 저도 답 나오는 과정에서 좀 당황했어요. 그런데 4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
기본적인 모양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보다 이렇게 먼저 이 세 가지의 그래프를 놓고 고민을 한다면 이렇게 쉽게 답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문항 해설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